안녕하세요. 문서탑 문서연 선생님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한 학생한테 질문을 받은 내용에 대해서 설명해보는 시간 가져보려고 합니다. 질적 연구에 대한 질문이었습니다. 이건 선생님 일지사문 기출의 힘 파트의 엑셀표에 해당하는 OX 문제입니다. 질적 연구는 연구자가 직관적 통찰이나 감정이입적 이해를 활용함으로써 주관적 이해를 추구한다? 근데 이게 왜 틀렸나요? 왜냐하면 주관적 이해를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질적 연구를 할지라도 연구자는 최대한 객관적 태도를 유지하려고 하거든요. 이거 수특에서 확인해 봅니다. 질적 연구가 연구자의 직관적 통찰이나 감정이입적 이해를 활용한다고 해서 연구자가 자신이 가진 편견이나 가치에 의해 자의적으로 판단하는 것은 아니다. 질적 연구자도 최대한 객관적 태도를 유지하려고 노력한다. 이제 여기서 질문이 온 거예요. 뭐냐면 선생님, 그러면 경험적 자료를 이용해 연구 대상자의 가치나 태도를 객관적으로 파악하려고 하는 건데 그럼 이거는 양적 연구, 질적 연구의 공통점 아닌가요? 라고 말이죠. 자, 수능 문제였었어요. 수능 문제 한번 확인해 봅니다. 2014학년도 수능 문제입니다. 양적 연구의 특징을 이야기하는 거죠. 바로 요 내용. 경험적 자료를 통해 연구 대상자의 가치나 태도를 객관적으로 파악하고자 한다. 근데 이거 양적 연구, 질적 연구 공통점 아닌가요? 실제로 이건 양적 연구 특징으로 봐야 됩니다. 선생님이 도대체 주관적 이해가 무엇인지, 그리고 이 내용과 아까 그 내용의 차이가 무엇인지를 이야기해 줄게요. 자, 어떠한 사회문화 현상이 있습니다. 사회문화 현상이라고 이야기를 할 때 만약에 동물 실험이라고 하는 하나의 연구를 하려고 합니다. 이 대상에 대해서. 이건 현상에 대한 대상이에요. 어떤 경우 양적 연구, 어떤 경우 그렇지 질적 연구 둘 다 가능할 겁니다. 이제 동물 실험에 대해서 어떤 한 대상이 있어. 데카르트라는 사람이라고 쳐봅니다. 이 데카르트라는 사람이 뭐라고 이야기를 했냐면 이 사람은 동물은 고통을 느낄 수 없는 존재래. 이 사람이 좌표평면 만든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 동물 기계와 같다. 동물 기계론을 내놓습니다. 그래서 그냥 우리가 버튼을 누르면 기계가 움직이는 것처럼 동물은 이렇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 이걸 만약에 질적 연구를 통해서 본다고 쳐보자. 나라고 하는 사람이 연구자입니다. 난 연구자. 그리고 이 데카르트는 그렇지 연구 대상자가 되겠지. 연구자가 연구 대상자를 보는데 난 왜 이 사람이 이런 이야기를 할까? 해석을 하려고 합니다. 무엇을 통해? 직관적 통찰을 통해. 그리고 감정이입적 이해를 통해. 내가 데카르트가 돼보는 거지. 그러면 왜 이런 이야기를 할까라는 게 보여. 데카르트 같은 경우는 이성을 가진 존재만이 스페셜하다고 생각을 했어. 이 사람이 수학자잖아. 이 사람이 좌표평을 만들었으니 얼마나 수학적으로 사고를 많이 했겠고 그랬겠어. 그지? 이 사람은 이성을 가진 존재는 스페셜하지만 그 외의 존재들은 본능에 따라서만 움직이는 그냥 기계 같아 라고 얘기한 거지. 그러니 내가 데카르트 입장이 되어서 감정이입적 이해를 하고 그 다음에 직관적 통찰을 통해 이렇게 이성을 강조했던 이런 데카르트 입장에선 이런 이야기를 하는 이유가 이렇구나 라고 결론을 낼 수 있는 거야. 근데 이건 내 입장이라면 전혀 다를 겁니다. 이건 무엇을 얘기하느냐? 나의 주관이라면 이건 미친 거야. 아니 고통이 어떻게 안 느껴져 동물이. 나의 주관이라면 이건 말이 안 되는 얘기지. 근데 질적 연구는 이렇게 연구하는 거야. 연구 대상자 입장에서 직관적 통찰을, 연구 대상자 입장에서 감정이입적 이해를. 근데 그것이 나의 주관으로서 판단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의 태도, 즉 객관적 태도를 가진다라고 볼 수 있는 거야. 하지만 이건 완전히 양적 연구와는 다릅니다. 양적 연구는 동물 실험이라는 주제에 대해서 연구를 할때 제약 품목이 많아질수록, 즉 약을 만드는 품목이야. 동물 실험은 많아질 것이다. 이렇게 어떤 통계 자료라든지 객관적으로 검증 가능한 자료, 이런 걸 경험적 자료라고 하죠. 이런 경험적 자료를 통해서 이런 사회문화 현상의 인과관계에 규칙을 찾아내고자 하는 게 양적 연구란 말이야. 그러니 다시 수능 그 선지로 돌아가 봅니다. 요거 경험적 자료를 통해 연구 대상자의 가치나 태도를 객관적으로 파악하고자 하는 건 양적 연구의 특징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런데 경험적 자료? 이게 양적 연구에서만 쓰이는 건 아니에요. 질적 연구에서도 쓰이고 있어. 그럼 질적 연구에서는 어떻게 쓰일까? 직관적 통찰, 감정이입적 이해 이런 건 경험적 자료가 아니야. 경험적 자료라고 하는 건
객관화시켜서 그 다음에 검증 가능한 자료. 이런 게 경험적 자료거든. 요즘에 동물 실험이 많아지고 있어요. 그런데 이런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의 주장에 대해서 고찰해 봅니다. 이런 게 질적 연구잖아. 여기에서 동물 실험이 많아지고 있어요라고 하는 통계 수치는 경험적 자료가 되겠죠. 하지만 데카르트가 가진 생각들, 데카르트의 입장을 파악할 땐 직관적 통찰, 감정이입적 이해를 해야 합니다. 직관적 통찰, 감정이입적 이해를 함에도 객관적 태도를 유지는 해야 된다. 왜냐? 이거 봐봐. 나의 주관이라면 이 사람 인정할 수가 없는 거거든. 이해하셨나요? 이런 게 현대사회에서도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서 연쇄살인범이라든지 아니면은 극악 범죄를 저지른 이러한 사이코패스들. 그들이 이제 연구를 하는 거야. 그들의 심리 상태라든지 기타 등등을 직관적 통찰, 감정이입적 이해를 하는 거지. 근데 연구자 입장에서는 그런 사이코패스를 주관적으로 본다면 이해를 할 수가 없지. 그렇지 않아? 따라서 이런 형태의 객관적 태도를 유지를 하려고 노력한다라는 게 무엇인지, 그리고 이 표현처럼 경험적 자료를 통해 연구 대상자의 가치나 태도를 객관적으로 파악하고자 한다는 것이 무엇인지 미묘한 차이긴 하지만 구분할 수 있겠죠? 네, 이런 특징들은 양적 연구에서 나타나는 특징이라는 거. 자, 객관적 태도라는 거 무엇인지 선생님과 함께 알아보는 시간 가졌습니다. 양적 연구, 질적 연구에서 각각. 다음 시간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안녕.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